9번째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과도 정권이다. 다시 말해서 미 군정, 즉 해방 후에 3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했던 미 군정 기관과 같은 또는 그런 역할과 같은 통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통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자체가 검사 출신이고요. 또한 문재인 정권에서 태동된 그런 어떤 정권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하여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기가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수 우파 또는 자유 우파 선에 있어서는 지금 완전히 정신적 착란 증상까지 벌어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윤석열 정권이 과도 정권이라고 하지 않고 보수 우파의 대표적인 정권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의 몰락과 함께 보수의 정권 재창출은 이제 요원해진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 과도 정권의 직분을 망각하고 지금 이것저것 마치 불도저처럼 좋은 그 정책들을 막 밀어붙인다고 막 착각들을 하고 있는 70대 이상의 그 보수 우파 우리 선배들이 계세요. 대단한 착각이죠. 우선 윤석열 정권은요, 보수적 성격의 약간은 있어요. 그러나 정통 보수 정권은 아니죠. 단적인 예로 지금 원자력 문제가 말이죠. 물론 문재인 시절에도 원전을 월성 1호기는 죽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전체 원전을 다 정지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요,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돌린다 또는 건설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월성 1호기 불법 정지시킨 이 월성 1호기를요 완전히 지금 정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법 탈원전과 관련돼서 처벌 받아야 되는 또는 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고위직, 심지어는 백운규 전 장관까지 이번에 새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지만 그때 밑에 있는 중급 또는 고급 공무원들이 전부 무죄가 났기 때문에 백운규 장관 또한 무죄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공무원서부터 백운규 장관까지 1,430억 원 불법 탈원전, 즉 월성 1호기를 불법으로 죽이고 중단시키고 그로 인해서 입은 손해, 한수원의 손해죠. 한수원의 손해를 뱉어내야 되는 이러한 아주 그 무지막지한 일에 이제 부닥치게 되니까 결국은 민사든 형사든 모든 책임은 문재인한테 돌려질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문재인을 처벌하지 못하는 이 윤석열 정권의 성격상 그 밑에 이 공무원들이나 장관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역순입니다. 아주 딜레마죠. 이런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은 참 애매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윤석열 정권을 보수 자유우파 차원에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묻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성공을 해야 차기 정권의 당위성을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고 정권 재창출에 나설 수 있을 텐데 지금으로 봐서 윤석열 정권이 과연 40% 50% 또는 60%의 지지율 회복을 통하여 차기 정권 재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가능성이 없죠. 가능성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요, 윤석열 정권 자체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창출을 할 때에 그의 제1 목표가 뭐였습니까? 당연하죠. 그 무식했던 무지막지했던 문재인 이 좌파 세력을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데 앞장섰던 이 반역 세력들을 척결해라. 이러한 제1의 목표가 윤석열 정권에 주어졌다고 우리가 모두 생각하고 윤석열 정권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1 목표는 온데간데 없고요. 지금 국정의 목표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과도 정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과연 성장을 위한 자유주의적, 신자유주의적 그런 성격의 정권입니까? 아니면 분배에 어떤 그 중점을 두는 정권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향한 어떤 뭐 R&D나 새로운 사업에 중점을 두는 그런 정권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야말로 성격이 없는 정권인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전 검사 법무부 장관을 또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게 국민의힘 내부의 의견 60%랍니다. 저거 볼장 다 본 거죠. 저런 국민의힘 저런 정권 내지는 정치 세력과 저런 정치 세력을 가지고 차기 정권 창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동훈이가 만일에 대선 후보로 나오면 그야말로 저쪽 민주당이 조국과 또는 이재명이 나온다면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참 영웅들이 탄생할 기회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법원에서 말이죠. 행정법원이죠. 그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는 검토하는 줄 알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에 빠졌더랬습니다. 왜냐하면은 과연 2,000명의 의대 정원 그 정수 확정이 어떤 과학적 근거나 또는 뭐 토론이나 이런 사회적 합의를 충분한 과정을 거쳤느냐, 충분히 거친 줄 알고 그런 결정이 내린 줄 알았죠.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구모라고 하는 판사가요, 골대를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냐? 필수 의료인 확보를 위하여 의대 정원이 필수적이다. 이게 필수 의료 부분이요, 이런 거죠. 지방의료원. 두 번째는 그런 말까, 외과, 그 수술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응급의학과, 그 다음에 산부인과, 더 나아가서는 소아과, 이런 부분에 돈이 안 되는 부분에 의사들이 근무를 안 하게 되죠. 자, 이런 부분에 의사들이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말하자면 다른 지역이 차고 넘치면 할 수 없어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게 지금 이 현대 지금 2,000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인구가 20만에서 25만 명씩 늘어나잖아요. 애기들이 그렇게 태어나요. 여기에 5,000명씩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만 명 중에서 5,000명이면 도대체 몇 프로입니까? 2.5%. 또 25만 명이면 2%. 그 아이들이 전부 의대로 보내라는 그 대한민국 의사 천국을 만들 생각입니까? 이게요, 대한민국은요, 이공계가 먹여 살리는 나라죠. 물론 의대가 최고의 인재들이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의대가 세계적인 수준은 맞는데 이걸 수출로 또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대한민국의 GDP를 높이는 그런 차원의 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에 의대 산업을 또는 뭐 이런 의학기나 의료 산업을 세계적인 글로벌 넘버원 산업으로 키운다 라는 차원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또 몰라요.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AI 시대다 뭐다 해가지고 영상 판독하는 영상의학과 이것도 지금 거의 없어질 일순이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원격 진료는 이건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의사가 또 줄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료 인력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슨 근거로 의료 인력이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그야말로 완전히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번에 의대 정원 2,000명 늘렸다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다 인식이 됐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밀어붙이는 모습이 더 좋은 거예요. 70대 선배들은 말이죠. 참 문제가 많아요. 우리 70대 이상의 우리 선배들은 말이에요. 윤석열 정권을 끌어안고 같이 죽으려고 하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또 한동훈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자, 의대 정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하는데 9%에서 보험료를 13%를 올리고, 즉 4%를 올리고 40%인 소득 대체율을 44%. 그러니까 4%예요. 이건 개혁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 소득 대체율 44% 늘리면요, 9%에서 4%,
이 1%씩 늘린다고 하면 그 국민연금 그 누적된 금액의 소멸 시간도 1년씩 정도밖에 못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 늘리고 양쪽이 늘리는 거죠. 이것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말하자면 국민연금 개혁안이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면 44%가 아니라 40%를 그대로 바꿔요. 65세에서 70세로 늘리든지, 그러면서 소득 대체율은 40% 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 9%에서 14%, 5%를 늘리는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개혁다운 개혁을 하고요. 대신에 지금 뭐 KT도 임직원의 60%가 50대 이후라잖아요. 정년을 좀 늘려야 합니다. 지금 일본 사기업 차원에서 정년이 지금 58세, 55세, 길게는 뭐 60세 정도 되는데 이걸 65세 정도로 늘리고, 그러면서 이 소위 말해서 중장년층의 폭을 확대를 하고 그만큼 보험을 부담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런 종합적인 개혁을 하지 않고요, 단순히 4%, 5%, 4% 이런 숫자, 그 단순한 숫자만 늘린다고 하면 그건 개혁도 아닙니다. 또 다음 22대 국회에 또 개혁해야 돼. 한마디로요, 이 윤석열 정권은요, 개혁의 의지나 개혁의 방향도 없고 개혁의 힘도 없습니다. 이런 정권을 붙잡고 또 같이 망하려고 하는 이 70대 이상의 보수 선배들,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 이번에 보십시오. 벌써 이재명과 조국이가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그걸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윤석열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단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1번이 뭐냐? 탄핵. 두 번째가 뭐야? 헌법 개정이잖아요. 이건 보수 우파가 얘기하기 전에 이재명과 조국, 즉 민주당 좌파 계열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우파 또는 자유우파 쪽에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들이 주장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요, 보수 우파 쪽에서는요, 만일에 차기 정권 창출이 확실하다 그러면요, 윤석열 정권의 임기 단축 문제는 얼마든지 고려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것이 불확실하다 그러면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그게 3년이든 얼마든 간에. 따라서 보수우파 정권 재창출의 기회가 지금 거의 희박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벌기 위하여 윤석열 정권은 존속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게 3년이고요. 최장 기간이. 그 기간 안에 윤석열 정권을 지켜야 된다, 이따 이 소리 하지 말고요. 보수파의 정통성 있는 그 인물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저희 말해서 선진국으로 다시 진입하는, 지금 멕시코한테도 졌지 않습니까? 지고 있잖아요. 14위로 떨어졌습니다. GDP가. 대한민국 완전히 동력 떨어졌어요. 어느 대기업이, 어느 지금 창업가들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창업의 국가로 지금 이끌려고 또는 선도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삼성도 지금 위기에 처하고 있잖아요. 반도체도 지금 SK 하이닉스한테 지고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가전도 LG한테 지고, 반도체 SK한테 지고, 휴대폰은 애플한테도 지고 말이지. 뭐 샤오미니 뭐니 중국의 업체들한테 전부 지고 말이지. 도대체 이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에서 망하면 대한민국의 GDP는 어떻게 유지할 건가? 물론 유지하겠죠.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기업이 있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삼성이다, SK다, 뭐다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있는데, 자, 이 대기업들이 지금 위축돼서 과감한 투자를 한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말 폭탄만 하고 있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력 문제인데, 이 정신머리 없는 놈들이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미국은 무슨 태양광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말이죠. 이미 평평한 지역에 태양광 들었을 땐 다 섰어요. 산을 깎는 수밖에 없어. 네덜란드인가? 그 국가 빼고 밀집도에서 대한민국 최고라잖아요. 태양광 시설이.
대한민국에 태양광 시설 설치할 때가 이제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보세요. 저기 강화도에 삼척인가 이런 데 지금 석탄 발전소를 지어 놓고도 가동을 못 하잖아요. 왜? 전송 선로를 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태양광은 전송 선로가 문제가 되고, 또 하나 가능성 때문에 ESS 설치해야 돼. 근데 ESS 설치하는 거에 발전소 설치하는 비용하고 똑같아.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지금. 예? 전라도에 태양광 시설, 저게 뭐죠? 제주도에 풍력 시설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기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전선 선로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요, 인천에 만일에 공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인천에 전력 시설을 설치해야 돼. 강원도에 필요하, 강원도 설치해야 돼. 전라도면 전라도 설치해야 돼. 전송로를 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전라도에 있는 기업들은 말이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태양광 전기를 이용해야 돼. 그 태양광 전기 킬로와트당 260원 나가는 거 기업들이 운영하겠습니까? 지금 그거 160원에 파니까 그나마 기업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기업들은 130원에 팔아요. 260원에 사가지고 130원, 즉 절반을 손해보고 기업들이 쓰는 거예요. 이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에? 이런 나라가 말이죠, 이 민주당이 이끌고 가면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국가 경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자들은 말이에요, 애국심이라고는 없어요. 이 국가 산업 발전에 대한 철학도 없고. 이거 보세요. 윤석열 정권을 끌어안고 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 민주당 정권 애들에게 또 다 차기의 정권을 내줄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제발 70대 이상의 우리 선배들 정신 차리시고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하여 윤석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 틀렸어 이미. 어떻게 하면 보수의 정통성이 있는 인재들이 나와서 차기 정권을 창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